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작년 2023년 12월경에 예측하기를 한 4월 10일쯤이면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 4월 10일이 지나고 지금 오늘 4월 26일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주름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은 사실이긴 해요. 자, 저는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이제 2022년 12월경에는 여기 이마에 미간 주름을 제거할 때 미간에 여기에 막 켈로이드가 크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쯤에 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실험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거 과유불급이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근육풀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걸로 판단하고 모든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피부가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풀기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몸 자체의 피부가 스스로 이 치유하는 능력이 내가 근육풀기를 지나치게 했을 때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근육풀기를 하다가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은 모든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중단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되돌리는 자정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몸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긴 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증거로 확보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간주름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팔자주름 없애고 그 다음에 이마의 홈과 이 턱의 홈을 제거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목에 있는 주름을 없앤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실시해 봤어요. 그런데 목에 있는 목 주름이 실제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년에 걸쳐서 이 건강 실험을 실시해 왔는데 어쨌든 제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건강 실험을 하고 나서 막바지에 오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의심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해봤는데 결국에 2024년 이제 4월, 5월 이쯤 돼가지고 끝나는 단계에 오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많은 작은 성공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척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건강 실험을 하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저는 작은 성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성공한 거에 대해서 무척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건강 실험이 끝나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정말 많은 건강 문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 그럼으로써 저는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요. 자, 이 건강이 무척 좋아졌는데 2020년부터는 저는 병원을 간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모든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는 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한 이후로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목주름 제거 건강 실험을 마무리 지으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제가 경험한 실험으로서 얻은 결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5년 동안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나름대로 제가 이 사명감이 있어서 건강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고, 그 결과들을 온 인류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한번 믿고 건강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 결과들을 얻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거는 저는 사실 현재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요. 돈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혹시라도 이 공익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들긴 해요. 사실 미래 세대와 후손들에게 도움은 100% 될 거라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과연 알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명에게 설명을 해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자. 설명을 하지도 말고, 미래 세대와 후손들에게는 100%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는 내가 확신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5명한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그 사람들한테 낭비를 해야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왜 의심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배우는 걸 좋아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됐는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 사회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보니까 그런 예가 무수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좋은 의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리고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오히려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미래 세대하고 후손들에게는 100% 도움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미래 세대와 후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간다고 해도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와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남겨놓는 것도 미래 세대하고 젊은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동영상 자료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직접 실천하셔서 도움을 받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그동안에 실험한 그 자료들이 그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보해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근육풀기 건강실험,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는 최종본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파라켈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 의학의 출발점은 환자 중심입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거를 관찰을 해서 뭐냐면은 그 환자를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과거의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이론 그걸 교과서에 있는 것만 토대로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갈레노스의 100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이 계속 그 갈레노스의 이론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 줬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환자 중심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관찰하고 그래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환자가 좋은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간다고 하면은 무책임한 거다.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달달 암기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어도 돈은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환자 중심이 아니라 의사 중심이죠. 돈만 벌면 끝이다? 그러면 의사 중심이죠. 그거는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냐면 의학 전문대학을 만들었는데 의학 전문대학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의학 전문대학원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지. 그 의학 전문대학원을 왜 만듭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 잘 버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릴 이유는 없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학 전문대학원이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파라켈수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환자 중심이 아니라 의사 중심입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돈만 벌면 됩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돈만 벌면 되냐? 환자를 나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그게 맞는 거지. 환자를 무시하고 나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고 하면 그런 의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의사들은 필요가 없죠. 환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한다고 하면 의사 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의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환자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돈만 챙긴다고 돈만 바라보고 의사생활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 의사입니까? 환자는 무시하고 저는 그런
그러한 세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건강에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시아라 니나라는 의사분, 일본에는 의사분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연구하는 의사가 몇 명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는 내용을 이시아라 유미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시냐 히로미 선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자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니시가와 요이치라는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그런 발견하시고,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일본에는 그런 의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대한민국은 없느냐?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몇 달째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환자는 도의시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환자를 생각하는 거냐?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참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뭐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씹어먹고 돈 먹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요. 돈 씹어먹고 살 수 있나? 농부가 있어야 농산물을 사서 먹고 지가 살 수 있는 거지, 돈을 씹어먹고 지가 살 수가 있어요? 농부한테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의사들인데 지만 세상 이 공동체에서 자기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 잘못된 거죠. 저는 농부들도 고맙고 모든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이 공동체 사회는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어느 한 집단만 존재해서 살 수 없는 모양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사회지. 그런데 현 작금의 의사들은 뭐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2달 넘게 지금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들이 과연 환자를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혈액순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세혈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혈액에, 우리 세포에 혈액이 잘 공급되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젊게 돌리는 4가지 포인트를 이 사람은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몸을 자주 주무르고 생기를 집중한다. 이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아라 니나 의사분께서.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번 보면은 이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에 있고, 정맥에는 여기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우리 다리 아래에서 위로는 가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판막이 있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맥에는 그런 판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맥에는 없어요. 동맥에는 이와 같이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3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는데, 중막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이 만약에 이 근육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붓고 단단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좁아질 수 있죠.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만약에 동맥경화다 그러면은 이 근육을 풀어줘서 이쪽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일반 근육과 이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죽상경화 동맥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이런 피떡이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막아버렸다고 하면 심장이라든지 뇌 이렇게 막아버렸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느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실험을 했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이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제가 증거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요건지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좀 더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이 혈관에 사진을 찍어서 근육 풀기를 해야 좀 더 과학적이라고 파악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면은 이쪽일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이었으면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면은 이쪽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자신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어느 거인지는 자신할 수는 없는데, 이쪽일 가능성이 있겠다. 근육 풀기. 이쪽에 중막에 있는 근육이 풀어져서 말랑말랑해져서 혈관이 넓어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써 건강 문제들이 해결된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2019년 3월 달부터 책을 읽었는데, 이시아라 오래 살려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었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그 책을 읽고, 종아리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종아리를 푸는 이 손으로 풀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위에다가 종아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풀면은 오른발, 왼발 있는 종아리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좋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잠자기 직전이라든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같은 매일 종아리 근육 풀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종아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빨리 풀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이내에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자,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손에, 물론 저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발 뒤꿈치를 먼저 해서 발 뒤꿈치 각질 제거를 먼저 했고, 그 다음 발가락 사이 무좀을 했고,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손바닥 각질도 있고, 그 다음에 손톱 윗살 벌어짐도 있는데, 손바닥에 각질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어디냐면 손발, 머리 쪽으로, 이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혈액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저도 나이가 60쯤 되니까 손바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각질이 생겼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21년부터 24년, 약 3년 이상이 걸렸어요. 3년 이상 걸린 거죠. 이 3년 가까이 걸렸는데, 보면은, 그거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손이 따뜻해집니다. 손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손톱 윗살 벌어짐도 여기에 손톱 윗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벌어졌을 때, 언젠가부터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코 칼로 이게 매끄럽게 정리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근육 풀기를 해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봤는데, 이거 검붉은색이죠. 검붉은색으로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가 지금 없는 죽은 피 색깔인 거죠. 죽은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줬더니, 근육 풀기를 해줬더니, 손톱 끝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해줬더니, 약 거의 3년 이상 된 거죠. 3년 한 7개월 좀 풀어주면서 이쪽 손톱 윗살이 매끄럽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어요. 매끄럽게 자랐고, 여기에 혈액도 죽은 피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손도 풀었고, 왼손에 왼손에 엄지손가락 이쪽에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니까 여기에 왼손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왼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혈관이. 그러니까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은 아까 같이처럼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풀어줬더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원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손금인 줄 알았는데 손금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주고 있어요. 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 상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상처가 없어지진 않고 우리 생체에서는 빨리 이거를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발 뒤꿈치 각질을 제거를 했는데 뭐냐면 2019년에 여기에 발 뒤꿈치로 오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혈액순환이 되니까 발 뒤꿈치에 각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무좀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이 발등 쪽으로 이렇게 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 다 풀어줬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없어져.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 2019년 이전에는 발가락 사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새롭고 아프고 물에 닿으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 저는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백혈구가 와서 세균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림프의 흐름이 좋으면 여기에 노폐물들이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없어서 세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림프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무좀이 생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없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태국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른쪽 정강이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정강이에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종아리 근육풀기를 해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왼쪽 정강이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더니 또 사라져요. 그래서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귀에 뭐냐면은 이 귀가 좁아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고 중이염이 자주 생겼어요. 오른쪽 귀에. 그래서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생겼는데 여기를 눌러봤더니 단단하게 뭐냐면은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 밑에도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 쪽에 있는 근육을 다 풀어줘서 말랑말랑하게 했더니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귓구멍도 넓어지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귀의 건강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손, 발, 귀, 그 다음에 입 쪽에도 뭐냐면은 제가 2017년에 치조골에 내려앉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2023년에 어느 날 보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생리를 뽑아가지고 지금 치조골로 쌓아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저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상악골로 악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잇몸 쪽으로 가는 그게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잇몸 쪽으로 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잇몸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잇몸이 붓고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래쪽에도 잇몸이 부어가지고 아팠었는데 결국에는 치조골에 내려앉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2023년에. 그래서 지금 다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후로는 저는 이거를 근육을 분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저는 절대로 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혈관을 풀어주고 근육 풀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마의 뽀로지도 여기 뽀로지 아래쪽을 눌러봤더니 뭐냐면 아픈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눌러서 풀어줬더니 뽀로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왼쪽 켈로이드가 생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막 했더니 이 켈로이드가 생긴 거예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뒀더니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피부에 무리하면은 과여불급으로 해가지고
켈로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홈이 있었는데 이 홈이 지금 이쪽에 홈이 있는데 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이 주위에 풀어줄 때 대단히 아팠는데 풀어주고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 많이 없어졌어요. 이 홈이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 좀 더 두면 더 없어질 겁니다. 자, 제가 이 미간의 주름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2022년 12월 달에 이렇게 켈로이드가 크게 생겨서 저는 굉장히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육 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여기 미간에 보면은 약간 남아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미간 주름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혈관 사진을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안면 동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눈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쪽으로 있는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게 알았는데 혈관의 모양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도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좋은 루테인이나 뭐 지아자틴 먹는다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은 결국에 눈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이 들어가고 또 한쪽 위로 해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혈액 공급이 되고 왼쪽에서 네 군데에서 이 눈으로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눈 보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른쪽 눈에 지금 뭐냐면 이쪽을 풀어줬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새롭게 발견해서 지금 이쪽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 뭐냐면 이제 근육 풀기만 신경 썼는데 근육 풀기 이전에 혈관 근육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좋게 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이 눈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간주름을 하는 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실험을 해봤더니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주름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입꼬리 쪽에 아직까지는 입 아래쪽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지 않았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기 전에 입꼬리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살펴봤더니 입꼬리 주위에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뭉친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니까 양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근육 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팔자주름에 있는 이 혈관이 지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입꼬리에 있는 입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마리오네트 주름도 나중에 나이 들면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이유는 뭐냐?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혈관 근육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나이 60인데 90 될 때까지 이 주름이 안 생길 것인지 그건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실험은 계속 해봐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길래 총장님이라든지 92세인 분이 얼굴에 주름이 없고 목에 주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90 넘어서까지도 주름이 안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한번 제가 건강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있는 주름이 이제 생기는데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그것을 보고 제가 이마 주름을 없애는 이 근육 풀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 주름에 있는 여기 보면은 목 주름이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목 주름이 있고 이쪽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 부분도 풀어줬더니 풀어집니다. 근육 풀기 목에 있는 근육 풀기가 풀어져요. 그래서 근육 풀기를 하다 보니까 목에 안에 있는 저 진피층에서 진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속적으로 풀어주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액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말끔한 모습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피증의 아래쪽에 있는 혈관 흐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피부 표면에 있는 혈관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주름이 없어지면서 뭐냐면 여기 위쪽에 있는 주름은 여기에 이제 거의 흔적이 있다가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어느 핀란드 교사분의 이 목을 봤더니 주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깊게 패여 있죠. 저는 약간 이렇게 있었다가 그걸 지금 없애는 실험에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깊게 패인 것은 혈액순환이 대단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분 오래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이제 우연히 버스에서 뒤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주름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는데 요렇게 해서 생겨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혈관이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쪽으로 목의 위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쪽에 혈관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래턱 홈 제거를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는데 아래턱에 홈이 있는데 요 홈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래턱으로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는 요 두 번째에 있는 지금 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홈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를 풀어주고 있고 이 부분을 혈관 가는 그러니까 아래턱에 있는 그 부분도 혈관이 가니까 풀어주면은 거기에 홈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5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뭐냐면 작은 성공들이 많이 있었죠. 뭐냐면은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졌고, 무좀도 없어졌고, 손바닥 각질도 없어졌고, 손톱 윗살 버린 눈, 코, 귀, 입, 이런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4년 4월을 넘어가면서 5월 되니까 뭐냐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이 끝나가고 하는데 아쉬운 감정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의문이 들고 의문스러웠었는데 중간에 이 작은 성공들을 여러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뭐냐면은 실험이 끝나간다니까 좀 아쉬운 측면도 남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2019년에 시작했다고 해도 2024년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강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건강 실험을 마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모두 제가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꾸준히 5년 동안 해왔는데 정말 작은 중간에 성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 동안 5년 내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당혹스러운 일도 이마에 미간주름을 제거하다가 켈로이드가 크게 생기는 바람에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도 극복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2024년 지금 4월, 5월 마지막 단계에 오면서 보면은 지난 세월들이 저 나름대로는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의 작은 성공들, 이런 성공들을 바탕으로 한 이거는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풀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린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이렇게 그 사진 찍은 자료를 보니까 아직 아래턱 여기 홈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간에도 아직 이 미완성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처럼 건강 실험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이 쉽사리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4월 10일부로 거의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실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체에 있는 이 현상들은, 증상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실험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렇지만 저는 이 5년 동안 건강 실험을 하면서 참 인내력과 끈기와 어떤 그런 제 집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이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끝나간다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모든 그 결과들을 담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 처음에 발 뒤꿈치 각질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죠. 발 뒤꿈치 각질이 없어지는 거 보면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손톱 윗살 벌어짐이라든지 손바닥 각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성공을 하고,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수족 냉증에 대한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죠. 자신감이 생기면서 머리 위쪽으로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100%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놀라운 경험이다. 제가 우연히 2019년 4월 달에 근육풀기 개념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해오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돌아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다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100%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사실 놀라운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206개의 뼈 조각이 있고, 그리고 그 뼈와 뼈를 잇는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바른 자세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근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면은 근육 사이로 흐르고 있는 혈관, 림프관,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풀어지고 림프관이 풀어지고 신경관이 풀어진다고 하면은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모든 건강 문제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얻은 건강 실험 결과들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 공급이 어느 부분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괴사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습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치매도 걸리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발가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이, 뼈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신경 흐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액 순환, 노폐물도 제거를 해줘야 되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혈액순환과 림프액순환과 신경 흐름을 좋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은 근육을 풀어주는 거다.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 사이에 있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는, 놀랄 만큼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2019년부터 5년 동안 건강 실험을 통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런 이론적인 배경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림프액순환도 중요하고 신경 흐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세포 생물들은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어요. 세포 하나만 있을 때는. 그렇지만 다세포 생물들인 경우에는 혈관도 필요하고 신경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같은 경우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60조 개의 세포를 움직여 주려고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고 각 이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신경을 통해서 이 조직들을 움직여 줘야 돼요. 손발, 머리, 눈 다 움직여 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근육 사이로 이동하고 있는 혈관, 림프관, 신경관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들이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러한 만약에 저는 제 몸에 없는 것은 건강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혹시 관절염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관절로 가는 신경, 혈관, 모두 다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좋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렇지만 제 몸에 없는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다시피 하던 사람이 관절이 안 좋아서 기다시피 한 사람이 뭐냐면은 기어서 움직이고 계속 그러다가 그 관절이 좋아져서 지금은 막 산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관절이 안 좋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나는 자연이다 그분이 맞는 건지 저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믿고 싶어요. 나는 자연이다의 그분이 직접 산을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건 증거죠.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거를 두고도 그냥 의사들은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넘어가는데 기적이라고 하기 전에 저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아주 서양 의학의 문제점인 게 어디에 있냐면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인체, 생명체를 기계하고 자동차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한번 망가지면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계속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망가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 의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고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철학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양 의학은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와 자동차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생명체는 자동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와 같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연이다에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기어다니다가 지금 현재 뛰어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는 것을 갖다가 폄하해서
뭐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신봉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학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자동차의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철학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데카르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모든 걸 의심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데카르트도 의심도 해 봐야 되고 데카르트 철학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세 시대 때 1541년에 돌아가신 파라켈수스의 그분이 근대 의학을 창시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갈레누스의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갈레누스의 이론에 관한 책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존의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환자를 관찰하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옛날 서적만 뒤집다 암기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의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파라켈수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존의 책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믿지 말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근대 의학은 지금 많이 발전해 왔어요. 많이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그 발전의 밑거름을 사는 것은 뭐냐면 의심을 하고 계속 과학적으로 증거를 찾고 그래서 진일보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2003년에 치과에 갔더니 뭐냐면 치족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의학적 지식으로는 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치족으로 쌓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과학은 발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발전해서 과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도 의심을 하지 않고 뭐냐면은 계속 데카르트의 철학을 믿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너무 무책임한 거죠. 데카르트는 1500년대 사람인데 지금 2000년대인데 1500년 전에 사람의 생각을 믿고 계속 따라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죠. 현대의학, 서양의학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요. 서양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 다만 늦춰주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다. 그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1500년 전의 그 생각을 믿고 지금도 따른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의심해보고 싶어요. 데카르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생명체는 생명체지 자동차 같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기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은 잘못된 철학이죠. 그런데 그 철학을 믿고 지금도 따라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제 몸에 있던 모든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나빠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좋아질 수는 없다는 데카르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잘못됐다고 저는 제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자연이라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너무 남의 생각을 믿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1500년대 데카르트의 철학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데카르트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라. 증거가 없는 것은 무책임하고 잘못된 것이다. 상상을 해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데카르트는 관념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만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나 배나 돼지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지만 존재는 하죠. 그렇지만 생각을 못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을 못해도 존재는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른데 데카르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생각이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믿을 필요는 없다. 의심을 해봐라. 의심을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앞에 이론을 수정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격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존중해. 데카르트 생각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신봉한 나머지 데카르트의 철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의심도 하지 않고 뭐냐면 그렇게 한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거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것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말고 의심을 하고 증거를 찾고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고 그 과학은 신뢰할 만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의심하라. 너무 다른 사람을 믿지 마라. 다른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1500년 전에 생각을 너무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항상 의심하고 항상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는 뭔가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